전 세계가 무릎 꿇었다. 한국 기술 앞에서 무너진 오만한 강대국 CEO. 국제경제 포럼이 열리던 날, 수많은 나라의 대표들과 기업인들이 웅장한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는 각국의 산업계 거물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무심히 던져진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프랑스 출신의 국제무역 분석가 앙투안 르클레르는 회의 중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업들은 대체 가능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술력도 결국 일본과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고, 공급망에서 한국이 사라진다고 해도 세계는 금방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일부는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작은 나라, 빠른 추격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있던 미국계 투자자 리처드 하워드도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앙투안의 말이 틀리지 않소? 한국은 기민하지만 결국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나라야. 핵심 기술은 미국과 유럽, 일본이 쥐고 있지 않나? 회의장은 순간 활기를 띠었지만 어딘가 오만한 공기가 감돌았다. 정작 한국 대표단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억울했지만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였던 중견기업인 박성민 회장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듣기만 했다. 마음속에서는 불덩이 같은 울분이 치밀었지만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머지않아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말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앙투안은 기자의 인터뷰를 받았다. 기자가 물었다. 오늘 발언이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을 평가절하한 발언에 대해 후회는 없으신가요? 앙투안은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잘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작은 나라의 기적일 뿐이죠.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다른 나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냉정한 법이니까요. 그의 발언은 국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더해졌다. 사람들은 점점 한국의 성공을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곧 그들의 오만함을 시험할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게 될 것이었다. 며칠 뒤 국제사회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드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원자재 가공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전자기기와 자동차, 의료장비 생산 라인이 멈춰섰다. 유럽은 즉각 회의에 들어갔고 미국은 대체 공급망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일본도 발 빠르게 자국 기업들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원자재 가공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기술과 노하우가 없이는 생산 라인을 복구할 수 없었다. 수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국제 포럼에서 자신만만하게 발언했던 앙투안 르클레르는 이 사태를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미국의 거대 기업조차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럴 리가 없어. 세계가 멈출 리가 없잖아. 그는 뉴스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며칠 후 한국 기업이 전면에 등장했다. 박성민 회장이 이끄는 한빛테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미 비상회의를 열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도 긴급하게 움직이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제안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장비 생산 라인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발언은 단호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보다 인류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계약 조건과 금전적 보상을 먼저 따지는 동안 한국 기업은 인간의 안전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이 결정은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공호흡기, 심장 박동기, 응급수술 장비,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앙투안 르클레르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늘 한국 기업을 이익에 민첩한 추격자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달랐다. 이들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리처드 하워드 역시 자신의 투자 회사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자본을 투입해도 불가능했던 걸 한국이 해내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은 더 인상적이었다. 화재로 무너진 공장에 직접 들어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더위와 먼지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기계를 조율하고 라인을 재가동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 엔지니어들도 함께했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인들의 근성은 믿을 수 없다.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른다. 이러한 노력 끝에 불과 2주 만에 세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료 장비는 정상적으로 공급되었고 자동차와 전자기기 생산 라인도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다. 국제사회는 경악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작은 나라 한국이 해결한 것이다. 앙투아는 국제뉴스 속 한국의 활약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은 한국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었다. 전 세계가 숨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한국 기업 한비테크가 불가능해 보이던 복구를 단기간에 성공시킨 직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히 기계가 다시 돌아가고 공장 라인이 재가동된 사실만으로 놀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한국 기술자들과 기업 문화가 보여준 태도였다. 공장을 되살린 한국인 기술자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단순한 대답은 전 세계 언론의 머리 기사를 장식했다. 특히 의료 장비 라인이 다시 돌아가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건진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찬사했다. 미국의 한 신문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다. 돈이 아닌 생명을 먼저 생각한 나라. 한국이 세계를 구하다. 앙투안 르클레르는 이 뉴스를 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항상 효율과 이익만을 우선시했고 계약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기업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기업이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혼잣말을 했다. 옆에 있던 보좌관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회장님, 한국은 기업이 곧 국민과 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정신으로 움직입니다. 이 설명은 앙투안의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는 한순간 자신의 지난 행보를 되돌아보았다. 화려한 수익 보고서,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 끝없는 경쟁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적이 없었다. 리처드 하워드 역시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그는 투자자로서 오직 수익률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보여준 모습은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결정이 전략적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들의 문화라는 점이었다. 리처드는 자신이 보유한 투자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다. 수많은 한국 기업의 연혁과 사례 속에는 늘 공통적인 문장이 있었다. 사람을 위해 기술을 쓴다. 그는 눈을 의심했다. 지금까지 그는 이런 구호를 단순한 마케팅으로 치부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시각 한국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박성민 회장은 복구 작업이 끝난 뒤
현지에서 만난 외국인 기술자들과 함께 추도식을 열자고 제안했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현지 노동자들을 위한 작은 재단이었다. 그는 정갈하게 흰 국화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기계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곧 전 세계로 중계되었다. TV 화면 속에서 수많은 한국 기술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미국의 한 유명 평론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로 세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 아닐까요? 이때부터 전 세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 기업은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더 나아가 도덕적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각국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조차 공개적으로 한국을 찬사하며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앙투아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가 이끌던 프랑스 기업은 이번 위기 속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평판은 추락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는 한순간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이미지 조작을 하고 있다고 몰래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곧 그 시도는 무너졌다. 현장에서 직접 일했던 수많은 외국인 기술자들과 기자들이 한국의 헌신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의 비난은 역풍이 되어 돌아왔고 국제사회는 더욱 한국을 신뢰하게 되었다. 리처드 하워드는 달랐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앙투안, 당신은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나는 오히려 한국과 손을 잡을 거야. 미래는 그들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 말은 앙투안을 더 크게 자극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한국을 무시하던 단계에서 노골적으로 경쟁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역설적으로 한국은 더욱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위기는 끝났지만 세계는 여전히 한국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었다. 언론은 한국을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나라라 불렀다. 국제 포럼에서도 한국 기업 한빛테크의 사례는 교과서처럼 다뤄졌다. 각국 대표들은 한국이 보여준 공동체적 가치와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앞다투어 협력안을 제시했다. 심지어 한때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보던 강대국 기업들조차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원했다. 리처드 하워드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과거 수익만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익을 만든다는 것을. 그의 고백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고 수많은 청년 기업가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보냈다. 반면 앙투안 르클레르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가 내뱉은 한국은 대체 가능하다는 발언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기업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위기에 빠졌다. 이사회조차 등을 돌렸고 결국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 사람을 외면한 자, 사람에게 외면당하다. 그러나 진정한 반전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앙투안은 몰락한 뒤 숨어 살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매일같이 술에 의존하며 과거의 영광을 떠올렸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빈 껍데기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TV에서 한국 뉴스 한 편을 보게 된다. 화면 속에는 추도식에서 만난 한국인 박성민 회장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다. 우리의 기술은 화려한 무기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이 곧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앙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동안 쫓아왔던 것은 돈과 명예였지만 그것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강함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앙투아는 결심을 하고 한국을 찾았다.
그는 조용히 한빛테크 본사를 방문해 박성민 회장을 만났다. 사람들은 놀랐다. 한때 한국을 가장 무시하던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제라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박성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늦지 않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전 세계에 다시 전해졌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한때 오만과 거만의 상징이던 앙투안이 한국에서 무릎을 꿇고 새로운 길을 배우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장면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진정한 변화는 가장 멀리 있던 자가 돌아올 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 후 앙투안은 한국에서 머물며 기술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직접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어린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강의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실패한 기업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한 가지는 실패조차도 사람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으로 보지 않았다. 한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라, 인간다움을 회복시키는 나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서울 한강변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무대. 박성민, 리처드, 그리고 앙투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 진리를 보여준 나라가 한국이다. 관객들은 모두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한국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 순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대체 가능한 나라로 보지 않았다. 한국은 하나뿐인 나라, 그리고 인류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